광주신문 애독자와 광주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일TV 개국 기념으로 마련한 광주 동구청장 출마작에 듣는다 진행을 맡은 박상훈 편집국장입니다. 오늘은 광주 동구청장 출마를 선언한 오영근 조선대 외래 교수를 초청해 정치 철학과 동구 발전의 청산일에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영근 교수님, 호남정치 1번지 광주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인 동구 명예와 자존심을 회복하게 출사표를 던지셨는데요. 각오 한마디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오영근입니다. 동구는 강주의 역사, 문화, 정치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나 신도심 개발에 밀려 부정과 불법 선거에 휘말려 동구의 명예와 자존심은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동구의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몰고 와야 할 것입니다. 저는 구태 정치에 당당하게 도전하며 꾸준히 준비해 왔습니다. 공정한 선거, 깨끗한 후보를 내세우며 부러지더라도 부정과 불법엔 굽히지 않겠다는 그런 신념으로 정정당당하게 도전해 왔다는 것을 동구민들이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저의 진정성을 믿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동구의 아픔을 치유하고 화합과 소통으로 지속 성장의 동력을 만드는 동구 재건의 주치의가 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교수님은 태어나서 초등학교 이후에 40여 년 동안 동구에만 거주한 토박이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과거와 현재 동구의 지금 변화된 모습은 어떻습니까? 70년대 초반 동산초등학교 시절부터 40여 년을 동구에 살면서 동구의 역사와 변화 그리고 구민들의 삶을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동구는 강주의 태자리로서 전남도청, 강주시청을 비롯한 관청은 물론이고 각종 기관들이 질비했습니다. 충장로와 금남로로 대표되는 문화와 상업의 중심지가 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리더들이 소통하고 교류하며 호남 정신과 학풍, 예술을 발전시키는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동구는 신도시 개발에 밀려서 낙후된 구도심으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유출만 되고 새로운 대체 시설이나 인프라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장기적인 목표 아래 동구의 특성에 맞는 도심 개발 정책이나 역사 문화를 되살리는 노력도 부재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지난해에 안공되어서 올해부터 본격 가동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동구의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몰고 와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의 준비가 절박한 그런 상황입니다. 동구는 2012년부터 계속 재선거를 치르는 사고 지역으로 특히 동구민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줬습니다. 동구민의 자존심을 치유하는 방안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선거를 앞둔 후보자에게 동구는 돈선거와 조직선거 유혹에 빠져들기 쉬운 선거구입니다. 유권자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입니다. 투표 참여자의 절반에 가까운 3만 표 이상을 득표하면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2012년에 이어 이번에도 재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선거 비용 낭비는 물론이고 동구민의 자존심도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더더욱 구 행정의 연속성이 무너져서 지역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 무소속으로 동구청장 선거를 완주했습니다. 당시에도 불법 부정선거의 문제와 위험성을 끊임없이 제기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재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후보가 공당의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결국 주민의 봉사는 자치 행정이라기보다는 굴림 행정에 익숙한 구태 정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려가 현실이 된 지금 반성과 참회가 있습니까?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본 질서가 깨진 지금 다시 민주주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번 선거에선 불법과 재선거의 악연을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후보자 간의 클린 선거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합의가 필요합니다. 단체나 조직을 이용해서 차량을 이용한다거나 음식물 제공 등
사전선거 운동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자체 정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더불어 한치의 의혹도 생기지 않도록 클린 선거에 임할 것을 합의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거창한 구호보다 더 절실한 것은 지역민을 위한 순수한 애정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열정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발전 방향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동구청장 후보로 출마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예. 교수님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통해서 소통과 화합으로 새 희망을 심는 주치의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히셨고, 당시 그때에 그 동구 발전을 위한 3대 전략을 제시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요? 동구는 어느 정도 그 안정적인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 있는 자치구들과는 달리 혁신적인 변화와 발전이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창조적인 상상력을 바탕으로 하는 장기적인 발전 전략이 절실합니다. 물론 당장 실현하고 해결해야 할 그런 정책들도 세심하게 마련하여 제시할 것입니다. 다만 무엇보다 발전 철학과 전략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에서 3대 발전 전략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나름대로 모아모아 전략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첫째, 동구의 풍부한 성장 잠재력인 역사, 문화, 자연 자원들을 하나로 모아서 성장의 엔진으로 연계시켜서 육성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청년 실업, 저출산, 노인 복지, 도심 재개발 등 난제들을 모아서 하나의 틀 내에서 동시에 해결해 보자는 것입니다. 셋째, 시민 교육을 강화해서 자치의 핵심인 시민사회운동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시민들의 힘과 열정, 지혜를 모아서 희망 공동체를 만드는 자치 동력으로 삼자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동구에 출마를 선언한 후보가 1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뭐 물론 후보마다 장단점이 있을 텐데요. 교수님이 생각하는 자신의 강점은 뭐라고 생각하신가요? 호남민들 그리고 동구민들이 원하는 후보가 이제는 바뀌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구태 정치에 당당하게 도전하면서 꾸준히 단련되고 준비된 후보라는 점이 무엇보다도 강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경쟁하지 않는 호남 정치가 결국 너무나 약해져서 그 약해진 체력 때문에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당당히 도전하고 경쟁하는 자세를 지니고 왔기 때문에 호남과 동구민들의 정치개혁 요구와 변화의 바람을 받들 준비가 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동구에서는 특별히 불법과 부정에 물든 구태 정치를 몰아내야 한다는 요구가 큽니다. 그 역시도 제겐 큰 이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공정한 선거, 깨끗한 후보를 내세우며 부러지더라도 부정과 불법엔 굽히지 않겠다는 강한 신념으로 정정당당하게 도전해 왔다는 것을 동구민들이 잘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말로 저의 진정성을 알아봐 주시리라 믿습니다. 어찌 제 입으로 저를 평가하겠습니까마는 다만 많은 분들이 무엇보다 문화복지 동구에 가장 적합한 전문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껏 문화예술인들과 친근한 벗으로 살아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동구엔 어려운 형편이거나 나이든 어른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셔서 보건의료 전문가이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간 병원을 건실하게 운영해왔고 낮은 자세로 지역사회에 봉사해왔던 것도 높이 평가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분 소나무가 고향 마을을 지킨다고 40년 넘게 동구를 지켜온 것도 칭찬해 주십니다. 동구 토박이라는 것입니다. 선거 때만 되면 우리가 후보를 내려줄 테니 동구민 표만 찍어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 교수님은 오영근의 세상복이라는 책을 출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요? 오영근의 세상복이라는 책입니다. 부제는 대한민국을 성형하고 싶다입니다. 이 책에서는 제가 저의 성장 과정 그리고 사회적 담론이 된 것에 대한 저의 소견, 또 역사, 정치인들에 대한 견해, 그런 견해들을 묶어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저의 꿈과 희망을 이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이런 과정에서 성장해 왔다 하는 제 모습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동구는 지금 아시아 문화 전당이 들어와서 광주 문화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문화 전당을 중심으로 한 문화 수도로서 유상 정립이 필요한데요.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예, 단순히 시설만으로 국내 최대라는 수식어가 있지만 운영 프로그램의 그 완숙성, 대외 홍보, 그다음에 국제적인 그 대외 유치, 이런 갈 길이 아직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는 시설도 중요하지만 향유하는 시민이 주체인 만큼 앞으로 많은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서 강주 7대 문화권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과 활성화 노력을 통해서 문화의 향기가 도시 전체로 확대되도록 해야 진정한 문화 수도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3대 발전 전략의 첫 번째로 아시아 문화 전당과 연계된 발전 전략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과 별도로 두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는 향유해야만 융성할 수 있습니다. 문화 전당이 생겼다고 저절로 문화 시민이 되고 문화가 융성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적인 지원과 활성화 노력을 통해서 문화의 향기가 도시 전체로 확대되도록 해야 하고, 향유하는 시민이 주체인 만큼 시민들의 문화적 소양을 키우는 일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어릴 적부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소양을 키워야 합니다. 문화 소양 교육 활성화에 힘써서 문화로 삶이 풍요로운 그런 동구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더불어서 문화는 결국 사람이 융성시킵니다. 문화 중심 도시의 특성에 맞는 인재가 많이 육성돼야지 문화 인프라와 콘텐츠가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다양한 사람들이 문화 전당에 모여들 수 있습니다. 청년 세대들이 문화로 먹고 살 수 있게 하는 창업과 취업의 토대를 마련할 것입니다. 교수님 그 말씀하신 대로 아시아 문화 전당, 또 광주 문화의 중심인 동구가 그야말로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하는 그런 공간으로 자리 잡았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동구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예.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2012년에 이어 또다시 재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선거 비용 낭비는 물론이고 구민의 자존심도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구정의 연속성이 무너져서 지역 발전에도 많은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자리가 더 이상 지역 갈등을 유발하고 개인의 입신영달에 이용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역민 여러분, 더 이상 한과 분노를 후손에게 남겨주지 맙시다.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자신감을 물려줍시다.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전 세계를 누비고 고향을 자랑스러워하고 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신적 토양을 제공해야 합니다. 줄과 배경이 없어도 자신만 올바르고 열심히 살면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줍시다. 저는 이번 재선거에 임하면서 살아나는 후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지역으로 우리 동구를 만들 것입니다. 세계적인 문화 특구가 되도록 한 길만을 보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부정부패와 거리가 먼 깨끗한 후보, 재선거, 보궐선거 염려가 없는 검증된 후보, 반목과 대립 갈등보다는 화해와 협력을 이끌 수 있는 후보, 동구에 오래 거주해 왔고 끝까지 거주할 후보, 중산층 서민을 위한 복지정책에 최선을 다할 후보, 문화예술인과 협력이 잘 되는 후보, 이런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후보가 동구청장으로 선택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영근 동구청장 출마자로부터 출마에 대한 각오와 동구 발전의 청사진을 들어봤습니다. 광주매일신문과 광주매일TV는 동구 주민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계속해서 예비 후보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